전남 지역 하수 처리장 분석 결과 1일 엑스터시 사용 추정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로폰은 3년 연속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전남 지역 역외 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돈이 꾸준히 빠져나갔는데 지난해에만 5조 3천억 원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순천 오천지구 아파트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람회로 정주 여건이 개선된 만큼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년도시 경주에서 유물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발굴했다가 유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도시 곳곳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하수 처리장 분석 결과 전남이 전국에서 1일 엑스터시 사용 추정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하수 처리장 34곳을 대상으로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경우 최근 3년 기준 1000명당 엑스터시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3.88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필로폰은 최근 3년 연속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 약 20mg 내외로 불법 마약류 7종 가운데 가장 높은 사용 추정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제기관에 적극 공유하고 불법 마약류 예방과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벗어난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것을 역외 지출이라고 합니다. 전남 지역을 살펴봤더니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더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의 유출 규모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정선재 씨. 최근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위해 광주의 한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원하는 수술 방법을 순천에서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더 많이 치료해보셨고 더 잘 할 거라는 무언의 기대가 있어가지고.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 전남에는 대형 백화점이 없어 정 씨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남의 역외 지출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3조 8천억여 원에서 지난해 5조 3천억여 원으로 5년 새 40% 증가했습니다. 역외 지출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유통업이 31%로 가장 많았고 요식업과 의료기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상 해당 업종의 인프라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는 규모 역시 전남은 지난해 약 19조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기업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전남에 직장을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같은 역외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내 주요 기업의 본사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기업 소득 부분에서 12조 원가량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광주,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도 7조 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진출할수록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남의 현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농수산업의 첨단화를 비롯해 관광산업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관련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경북 경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 친구들이 경주로 수학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첨성대나 황리단길, 최근엔 대릉원에서 미디어 파사드 쇼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천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발굴했다가 유물이 줄줄이 나온 이야기, 그리고 발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뉴스토리로 확인해 보시죠.
어머, 이거 산 아니에요? 아니면 높은 언덕처럼 보이는 이 봉분, 바로 1973년에 발굴한 천마총입니다. 올해 발굴 50주년을 맞았는데요. 8개월간 발굴 끝에 이곳에서 유물 11,297점을 발굴했습니다. 국보를 넉 점, 보물을 6점 내놨죠. 가장 큰 봉분은 아니지만 가장 화려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 유명한 이 천마총.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빅3로 손꼽는 유물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천마총 금관입니다. 신라 금관의 화려함과 장식성을 대표하는 유물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어리띠입니다. 신라시대의 금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장식들도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말다래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보통 출토된 유물 중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무덤입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금관총, 금명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말다래를 품고 있던 천마총은 어떻게 발굴하게 됐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한데 어우러지며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경주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 시내 유적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통치 철학을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 찾으려 했다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박정희 정권은 규모가 큰 황남대총을 먼저 파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1971년, 그러니까 천마총 발굴 2년 전에 충남 공주에서 무령왕릉 발굴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흑역사라고 부를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굴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라 규모가 큰 황남대총 발굴을 미루려고 대안을 찾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천마총으로 시험해보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화려한 황금 유물이 줄지어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죠. 천년간 신라의 중심이었던 경주. 이곳에서는 황금뿐 아니라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숨쉬던 사람들의 천년 흔적을 찾아 지금도 계속 발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쪽샘지구를 비롯한 경주 곳곳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양식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기 위해 미술,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솔과 붓이 1년에 몇 개씩 달아 없어질 정도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역사의 흔적을 찾습니다. 이 발굴 과정이 끝나면 다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 되고, 버리려고 내놓은 책에서 보물이 나오거나 빨래판으로 쓰던 돌이 비석 일부라고 하니 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사는 곳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대부분 지역이 신축 공사를 진행한다면 먼저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이면 국가가 공사 전에 발굴 인력을 지원한다는 거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내 집, 내 땅인 경우 기관이 강제성을 띌 수 없기에 1년에 한 번씩 관계자가 나와서 팔 생각 없냐며 설득하러 오기도 합니다. 1년에 조금 기간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여기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뭐 하나 쉽게 유지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신기하다라는 감상과 함께 이 유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순천시의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순천 오천지구의 경우 전체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박람회를 치르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돼 향후 분양 시기가 도래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주민에게 불리한 분양 전환가가 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재됐습니다. 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 기초에 의한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등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수 처리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이용하도록 하는 여수시 민간 투자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이번 사업은 하수 종말 처리장 내 처리시설 한 곳과 공급관로 18.6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 국비 400억여 원과 민간 자본 320억여 원이 투입돼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해당 시설이 준공되면 1일 5만 톤의 하수 재이용 공업용수가 산단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이용객으로 주차난이 심화된 여수공항에 신규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여수공항 신규 주차장은 이달 19일부터 공사가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지며 주차면수 260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2025년 5월 말 개최되는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전남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해양환경 정화와 수산업 전시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수산업 경영인의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수산업 미래 비전 제시 등을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추진합니다. 주민 서명 운동은 전국 원전동맹 회장인 울산 중구청장을 시작으로 진행 중이며 전북 부안군수와 전남 한평군수에 이어 무안군수가 지목됐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19.3%로 0.06% 늘려 재원을 마련해 23개 시군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신안섬 간재미 축제가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간재미 냉두부면 나눔 행사와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이 더해지며 수국 꽃길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안 간재미는 연간 20여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준학어법으로 잡아 상처가 적고 식감이 좋아 여름철 영양 보충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완도 주청리에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완도 농협 복합유통센터는 국비 등 사업비 2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죽청리 농공단지 4,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유통센터와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이 건립됐습니다. 완도군은 유통센터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더 넓히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보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신안군이 선정됐습니다. 신안군은 국내 여행 전용 모바일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권과 숙박 편의시설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혜택 방법은 신안군을 방문해 할인 제공 시설, 업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하면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할인증이 발급됩니다. 고흥군이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영을 위한 4차 본실증을 마쳤습니다. 이번 실증에서는 자체 개발된 치안 드론 탑재 장비의 경광 등 탐조 등과 같은 주요 기능 수행 여부와 촬영 영상 송출 여부 등이 점검됐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남은 실증을 거친 뒤 섬 지역 응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 치안 드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여름철을 대비해 수산물 위판장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9월 30일까지 전남 지역 수산물 취급 위판장 5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동물용 의약품 검출 여부와 수산물 처리 장비 세척 보관 등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수산물이 검출되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와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면서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도입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500곳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